지난 1일 새벽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던 사건인데요. 새벽 한 4시 25분쯤에 파주시의 주유소 앞을 지나다가 주유소 출구 쪽에 있는 방호벽과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의 큰 사고니까 당연히 차량에서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뿜어져 나온 상황에서 운전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차에서 빠져나 주변을 한참 둘러보고 다시 차량으로 가서 안쪽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여성을 빼내고 두고 방치하고 간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지금 나이 어린 그 고3 정도의 나이 2명의 학생이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이 차량을 고양시내에서 차를 절도해서 절도한 차량을 2시간 동안 몰다가 저렇게 사고가 난 거고요. 이 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고요. 운전한 남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당연히 무면허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면허도 없고 의리도 없고요. 뭐 들으신 대로예요. 네,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일단 이게 도로가 있고 이쪽에 주유소 먼저 박습니다. 그래서 방호벽과 전신주를 충격을 하고요. 당시에 이미 차가 상당히 많이 뭉개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쪽을 다시 들이받는데요. 그때는 차가 이미 돌아서서 뒤쪽으로 박은 상황입니다. 차가 멈춰선 다음에 남학생이 먼저 내립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보는데요.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꺼내요. 지금 보이시죠? 바로 동승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 18살 동갑 여학생인데 나중에 차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찌그러져서 조수석을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질질 꺼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꺼내놓고 119를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119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로 이 사람을 끌고서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주유소를 먼저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 40m쯤 떨어진 곳에 모텔이 있습니다. 예. 여기 구석에다가 내려놓고 사라져버립니다. 새벽 4시 반쯤이었다고 해요. 예. 쾅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투숙객들이 나오니까 허겁지겁 담을 넘어서 사라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투숙객들이 여학생을 구석에서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사고 차량 모습을 보시는데 진짜 백 기자 말처럼 조수석 문이 열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저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그 지금 안전벨트를 했다고 해도 이 차량이 박 네. 변호사님 그 구형 차량이어서 에어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한 것 전파된 같은데.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아주 크게 파손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저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골든타임을 왜 중요하냐면 빨리 병원에 간다 그러면 그래도 생명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봤다시피 시간을 상당히 끌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무면허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끌었고 도망을 가면서 결국 다른데 지금 이 자기 여자친 뭐 같이 동승했던 여자친구를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크게 다쳤고요. 지금 의식 불명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 도망갔답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4월 2일 오전 2시경에 그 고양시 덕양구의 길가에 주차된 ESM 차량을 이 남학생이 절취를 한 거예요. 절취한 다음에 한 2시간만 동안 타고 다니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남의 차량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범에다가 무면허 운전에다가 또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은 그 모텔 주차장에 놔놓고 본인이 도망간 거죠. 이유는 겁이 너무나 났다. 아직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바로 119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게 더 큰 잘못인 거죠. 그 도망갔어요, 백 기자. 네, 하지만 네. 얼마 안 가서 바로 잡혔다고요. 사고가 새벽 4시 반에 났어요. 아주 새벽, 사람이 없는 시간. 그리고 새벽 5시 50분에 잡혔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산으로 도망갔다가 잡혔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오늘 검거한 경찰이랑 통화를 좀 했는데요. 숙박업소 옆에 있는 창고 같은 데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산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불러서 도망을 치려는 걸 경찰이 붙잡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숙박업소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상착의를 확인한 상황이었는데 예. 새벽 시간대였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 외진데에 사람이 있는 게 수상하니까 그렇죠. 잡았고 인상착의를 보니까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운전을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요. 다만 무면허에 어린 나이에 운전 경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지금 수사관은 보고 있었고 또 사고가 난 다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사고 현장이 좀 평소에도 사고가 좀 빈번했던 지역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인근 주민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S는 아니래도 C처럼 약간 이렇게 구부리면서 내리막이야. 그래서 버스도 사고 난 적 있고, 버스 같은 건 사고 잘 안 나잖아요. 하여튼 뭐 1년에 한 번 아주 그 부분 주유소를 치고 그 속도로 옆에 그 중앙분리대 그거를 치고 하는 사고가 평균 1년에 한 번은 꼭 나요. 백 변호사님,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녀석 참 이건 너무합니다. 이게 그 만약에 신고가 만약에 빨랐더라면 또 그 동생했던 여학생 상태가 그렇죠. 어땠을지는 또 모르는 일만.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무대응, 무대책,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저질러 놓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습해볼 생각 1도 갖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소위 우리가 뺑소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누군가 사람을 뭐 치고 도망가는 것만 뺑소니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뺑소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오히려 더 죄책을 더 안 좋게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차량 절도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일단 죄질도 너무 좋지 않고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고요. 거기다가 나이는 어리지만 뭐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대가가 나에게 따라오는 걸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이와 관련된 모든 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로서 또 부모가 민사상 책임은 전부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구속이 되겠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 유치장에 있긴 하고요.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도,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뺑소니, 유기도주죄가 됩니다. 버려놓고 도주하는 거, 뺑소니죄 여러 가지 이 범죄가 되는데 백 변호사 잠깐 말씀을 좀 했지만 사실은 절도도 나쁜 거고 무면허 나쁜 거지만 그래서 그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어쨌든 간에 했다 그러면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근데 계속 나쁜 선택을 한 것 같고 제대로 된 선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